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한국형 축구과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년 동안 축구선수 생활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스포츠과학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풀코라는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대한스키협회, 그리고 대한체육회, 축구과학회, 대한축구협회 등에서 이제 다양한 위원 활동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축구과학이라는 내용에서 이제 크게는 오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축구과학이라는 것에서 이제 정의, 특히 한국형 축구과학에 대한 정의가 아직 약간은 부재한 상태이고요. 거기에 이제 문제점, 해결점,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더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로 필요성, 왜 우리 한국형 축구과학이 필요한 것인지 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사실 접근을 많이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백데이터들이 있고 추가적으로는 오늘 시간에서는 먼저 앞서 나가지 않고 같은 템포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수많은 지도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를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왜 한국형 축구과학을 발표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왜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비슷한 유사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지도자분들을 1년에 최소한 200분, 200명 이상 저 혼자만 그렇게 만나 뵙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 담당자분들은 더 많은 지도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최근에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런 디지털 시대, IT, 조금 더 많은 미디어들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도자분들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좀 권위를 빠르게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종종 갈 길을 잃어버린다. 노력하고 있지만 맞는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국 축구과학과 좀 연결고리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더십, 한국형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 그리고 방향성, 이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방식이고 왜 한국형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요즘에 스마트폰, 그 선수들, 그리고 지도자분들이 이제 격차, 편차가 너무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시대를 계속 지켜보고 놔두다 보면은 더 안 좋은 방향 또는 더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좀 통일성 있고 같은 기준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축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형 축구과학, 그럼 과학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생리학적인, 좀 데이터적인, IT적인 그런 이해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 과거의 학문이라고도 과거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과학을 정의해보자면 알다, 분명하다, 분별하다, 구분하다라는 것에 좀 사실 과학에 이제 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알아차리는 것보다 이게 왜라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스포츠 현장에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요. 선수들의 태도나 선수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 모든 걸 보았을 때 이게 왜 이렇지? 라는 거를 알게 되어야 우리가 지도를 하는데 좀 더 유리한 환경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종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론과 현장은 정말 다르다 라는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론과 현장은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현장에서 나왔던 데이터들과 경험 그리고 그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그 체계적인 이론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통해서 다시 현장에 들어가는 이런 사이클을 만들게 되고 또 이론이 되고 이런 과정을 만들어 가는데요. 여기에서 문제점은 단 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현장에서 나왔던 데이터들로 이론이 가는데 최소 1, 2년 논문이 나오거나 뭔가 발표가 되었을 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버리고 또 현장으로 가는데 1, 2년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과학의 발전, 그 현장과 이론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빠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과학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사회, 여러 한 국가들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좀 좌지우지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은 꼭 데이터나 IT, 이런 생리학적인, 피지컬적인 또는 멘탈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의 베이스는 인문학적인, 우리가 본질적인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체계적인 지식, 즉 과학은 이런 말들을 있습니다. 막 유레카, 발견했다 라는 것보다 이거 재미있네,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것이고요. 또 과학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신, 뭔가 정치적, 열광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정도 과학에 대한 속도, 제 발표에 같은 속도로 가고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까 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 사회에서는 뭐 의학부터 해서 응용학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한국형 축구과학이라는 주제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역사, 심리, 탐구, 인간의 행동, 이런 사회의 현상, 경제 등을 가지고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연과학, 사회과학과 좀 반대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을 통해서 자연과학으로 가기도 하고 자연과학을 통해서 사회과학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응용과학 전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연과학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피지컬적인 부분, 생리학적인 부분, 그래서 이걸로 선수들 훈련을 어떻게 시키고 신체를 발달시키고 건강하게 만들고 영양을 어떻게 섭취해서 에너지 시스템으로 발현이 되고 그래서 선수들이 속도를 더 증가시키고 근력을 강하게 시켜서 만드는 작업들이 자연과학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자연과학에서 발전을 하다가 선수들이 결국에는 이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부상이라는 건 자연과학에서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상을 통해서 또 의학을 통해서 선수들이 회복을 하는 크게 이 두 가지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한국형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정말 그 한국에서 지도자 생활 하시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선수들이 뭐 지금 계시는 지도자분들마다의 계시는 직장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유소년 지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 수업 시간이라든지 학점 이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봉 협상이나 뭐 선수들의 부상률이나 또 선수들이 요즘에 또 유튜브나 뭐 이런 미디어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한국형 축구 과학을 우리가 같이 논의하면서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제 진행하게 되면 좋은데요. 제가 이번에는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쭉 한번 나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굳이 부정적인 느낌의 문제점을 발견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문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프로블럼을 정의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쭉 나열할 텐데 그 문제에서는 동의되는 부분,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같이 공감해 주시면서 다른 지도자분들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사회과학적인 측면으로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세대 간의 과도기, 그리고 사교육 열풍, 스마트폰 중독, 경제적 불평등 이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회과학 측면에서는 이 사회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단순히 우리 축구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엘리트 집단을 보게 되면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이제 부모님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회가 변해가는 과정들을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네 가지를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유를 세세히 말씀드릴게요. 왼쪽 맨 밑에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2020년대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입니다. 위아래로는 이제 나이, 그리고 좌우로는 남성과 여성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참혹한 그래프입니다. 왼쪽 하단이 지금 대한민국 2020년대인데 이제 아이들은 정말 줄어들었고 이제 고령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겠지만 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세계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계속 탄탄하게 올라가서 즉 100세 시대를 넘어서 이제 120세 시대까지 가는
이제 현상이 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서른쯤에라는 노래를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서른쯤에라고 하면은 그 노래의 가사와 맞지 않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이제 40대를 바라보는 입장으로서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40대가 지금 나의 현실과 맞나? 라고 이제 보게 되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정말 그 다양한 연령들, 다양한 세대들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조금 우리나라에 좀 다시 되돌아봐야 할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긍정적인 방향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 지도자 연령이 평균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 감독이라고 하면, 프로팀의 감독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축구 지도자를 생활하시면서 최상단위에 우리가 꿈꿀 법한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포지션인데요.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대에는 50세 중반 정도의 평균 나이셨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48세, 23년에는 최근에는 47세가 되었습니다. 최고령으로는 이제 김학범 감독님과 그 다음이 아마 그 홍명보 감독님 이런 나이 순으로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중에 지도자를 꿈꾸고 준비하고 계속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지도자분들의 50세 이후에 그러면 어떤 포지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 불안, 수명 증가로 인해서 고용 불안의 형태가 이제 발견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감독님들이 빨리 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과도기다라고 이제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요즘 선수들 이해하기 정말 어려우시죠. 좀 다양한 세대와 좀 공존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잘 리딩하고 리더십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리더십 방법이 필요하다라고들 늘 사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우리가 어느 프레임에서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최선의 모습을 다했지만 요즘 선수들에게 명확한 제시와 전술과 선수들이 인정할 만한 지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선수들이 잘 워킹되지 않은 모습들을 늘 발견하곤 했는데요. 이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솔루션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게 성공하는 것에 대한 좀 딜레마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제 프로블럼에서 세대 간의 과도기인데요. 우리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MZ세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MZ세대만으로 바라보기에는 우리가 축구를 본업으로 하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참 이게 정의하기 어려운 사교육 열풍입니다. 우리나라 최근 5년간 KFA에 엘리트 등록된 축구 선수들을 보았는데요. 최근에 28,000명이라는 선수가 등록이 되었어요. 근데 최근 5년간 계속 상승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구는 줄어들고 학생들은 줄고 있지만 축구 선수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 현상에서 한번 바라보면요. 학생은 줄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과외나 이런 사교육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산업? 이제 이것이 정말 큰 산업이 되어가고 있구나. 21조라는 산업에 되어 있고요. 뭐 도곡동이나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에 2천억이 넘는 돈이 돈을 정도의 이런 이야기들, 사교육의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교육을 좀 더 부추기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 출산율 감소의 영향도 있습니다. 한 자녀의 가구들이 많죠.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소위 우리말로 하면 몰빵 위주의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사교육을 정말 열심히 해서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U22세 정책을 통해서 부모님들이나 지도자분들, 선수들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수단들, 아이들이 성장하기 이전에 좀 많은 기대와 경쟁, 그리고 성장에만 기대하고 있는 위주인데 거기에 있어서 더 성장보다는 성과 위주의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사교육 선생님들의 지금 현재 현황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좀 자기 객관화를 못 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 객관화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가 얼마나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잘하는 점이 무엇이고 팀에서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고 선수로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거에 대한 좀 발전 방향들을 같이 고민하고 논리적으로 또는 객관화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런 사교육을 받다 보면서 또는 부모님들도 이런 의사결정 저하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좀 너무 의존도가 높은 이런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선수들이 좀 주도적으로 좀 성장하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에 대한 어려움, 개선에 대한 어려움이 선수들이 차근차근 주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런 사교육 열풍들이 줄고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돼야지만 우리 지도자분들이 더 좋은 선수들을 트레이닝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좀 스마트폰 중독이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또한 스마트폰 중독에 상당히 많이 시달려 계시죠.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어느새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은 1시간, 2시간 금방 가버리는 것들을 목격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SNS라는 것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사회 연결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처음에 나왔었던 본질과는 다르게 좀 편향적인 커뮤니케이션 정보들이 너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근거 없는 정보들, 이제 본질적이지 않은 정보들이 이제 계속 이 시장에 떠돌아다니면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좀 레퍼런스들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좀 의사소통 능력 저하, 이 SNS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회성 결여, 그리고 이제 수면을 방해하는 것들, 그리고 사이버에서 괴롭힘, 허위 정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요즘에 자주 나오는 도파민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좀 자극적인 것들, 우리 지도자분들도 뭔가 스트레스 받을 때 스마트폰 보면서 계속 엄지손가락 올리게 되다 보면은 좀 우리가 주도적으로 고민할 수 있거나 이런 환경들이 좀 계속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만들어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라고 좀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회사들이 글로벌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에서는 그 여러 알고리즘 등을 통해서 계속 중독을 시킵니다. 이 중독을 해야만 그 회사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많은 광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건강이나 또는 우리의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자극적인 것들, 컨텐츠들을 많이 발휘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소셜 딜레마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하나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넷플릭스에서 그 소셜 딜레마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었던 개발자분들이 이제 사람들을 너무 건강하지 않게 만든다라고 해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옵니다. 어느 정도 사람을 계속 의도적으로 한 방향을 보게 하고 정치적인 성향, 또 이런 자극적인 문구들을 계속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좀 빠져나오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사회에서는 이걸 뭐 트랜지션 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현상이지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축구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빠져나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군요. 이제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세 번째군요.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이게 경제적 불평등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뭐 예쁜 언어로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 지도자분들이 늘 생활고에 시달리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고 이거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지도자분들은 어떻게 그 엘리트 유소년 지도자를 하고 있는지, 프로팀 지도자분들은 어떻게 생활고를 극복하고 또는 모두가 많은 돈을 저축을 해서 지금 지도자를 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아닌 환경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적 박탈감을 통해서 일어나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지도자 프로 선수들을 은퇴하고 나면은 그 축구 교실을 만들죠. 그래서 축구 교실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통해서 내가 현장에서 지도자를 편안하게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큰 수익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적 자원으로 돈을 그 축구 교실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100명이 있으면 코치가 1명이고 101명이 되면 코치가 1명 또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증가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지도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사회, 이 금전적인 환경이 좀 더 불안한 환경이 되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발견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를 육성하는 데 고민과 자기 생활과 고민을 연결하게 되면서 좀 예전에 과거에 뭐 스카우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뭐 단순히 축구계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사회적인 책임, 사회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경기력 저하가 되고, 저는 지도자분들 또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컨디션이 좋아야 더 좋은 경기력, 더 좋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자연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잠시만요. 피디님. 잠시만요. 그 앞에 주차 때문에. 네, 그 자연과학 측면입니다. 그 자연과학에서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회과학에 있었던 이런 그 오버트레이닝, 그러니까 이 교육에 대한 문제, 사회에 대한 문제, 사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수들이 오버트레이닝을 자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팀에서 운영하는 트레이닝은 우리가 과거에 충분히 소화했었고 이행했었기 때문에 만들어낸 트레이닝과 과거의 방법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학업으로 인해서 선수들의 신체적인 부담, 이런 것들 많이 겪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한국형 스포츠 과학, 축구 과학이 만들어지려면 이런 학업들에 대한 신체적인 부담을 좀 많이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수이기 전에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책상에 많이 앉아 있는 시간 또는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오성 박사님 말씀 주셨던 좀 햄스트링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선수들이 높은 피로도가 계속 발생되고, 또는 이제 부상이 계속 누적이 되고요. 그 부상으로 인해서 과거 부상 이력으로 돼서 선수는 계속 퍼포먼스에 제한적인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사실 기술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우리가 훈련했었던 양, 강도, 시간 등을 잘 보았을 때 그것보다 더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빠르게 지치고 많은 부상, 과거에는 햄스트링 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들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더 많은 햄스트링 부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축구도 더 빨라졌고 더 강해졌기 때문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 이 축구 과학적인 측면으로도 좀 큰 시각으로도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늘 햄스트링이 눌려 있고 아이들이 좀 다리도 펴고 있고 늘릴 수 있는 시간들이, 또는 강화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늘 부족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분들이 반영을 해서 훈련을 하거나 관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주요 선수들에 대한 오버트레이닝을 좀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연히 잘하는 선수는 더 많이 뛰어야 하고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책임이 있겠지만, 이 주요 선수들이 관리가 주요 선수들이 더 많은 트레이닝과 더 많은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이 혹사당하는 것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신 지도자분들도 계시고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지도자분들도 계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사례를 좀 들어드리기 좀 뭐하지만 오늘 한국형 축구 과학이니까요.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주요 선수들은 트레이닝을 좀 다르게 한다든지 휴식 시간을 더 많이 준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많이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선수들에게는 수면 부족이라는 결과들을 만들어내서, 수면이라는 게 우리가 건강과 가장 직결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풀코 데이터를 통해서 보았을 때 수면의 시간과 수면의 퀄리티가 상당히 많은 선수들의 컨디션의 상관관계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수면이 또 성장하는 선수들에게는 이제 호르몬 감소 또는 이제 공간 지각 능력, 축구는 이 공간에 대한 이해와 인지가 빨리 있어야 되고 무의식으로 경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 반응 속도에 대한 저하, 이런 것들이 경기력 감소, 정신력 감소, 이런 것들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해야 할 게 너무 많고, 또는 요즘에 또 과외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독서실도 가고 또 저녁에 운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수면을 늘 잘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그 작은 시간에서 퀄리티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선수들이 수면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수면 루틴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 등을 꼭 인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면 습관, 그 선수들이 잠 자야 돼, 스마트폰 뺏고 또는 선수들에게 강제로 불 끄고 이런 것보다도 아이들에게 주도적으로 수면을 할 수 있는, 수면을 해야 되는 이유들을 한번 알려주시면 너무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양이라는 게 참 선수들이 고강도의 훈련과 회복, 그리고 좋은 수면, 그리고 좋은 영양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요즘에 특히 유소년 선수들을 많이 보았을 때 문제 중에 하나는 공복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나서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참여하는 시간에 공복 시간 뭐 5시간, 6시간 되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등을 계속 공복으로 있다가 뭐 간식이나 뭐 바나나 조금 먹고 좀 프로틴 조금 먹고 바로 훈련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그럴 때 오히려 네 끼를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 급식을 먹으면서 더 좋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참치 캔이라든지 다양한 과일류 이런 것들을 챙기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 부분에서 가장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님에 대한 교육을 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부모님들도 사실 뭘 먹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 아쉬운 문제가 나타난 게 뭐냐면, 영양을 전달해주는 이런 회사들이나 또는 이런 학자분들이 좀 극단적인 영향을 표현해줬던 것이 이 부모님들과 선수들에게 좀 너무 편향적인 정보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식사를 골고루 많이 먹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쓴 에너지만큼 사실 더 많이 섭취해주면 좋겠지만, 또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도 적당히 해서 조금 더 많이 이제 섭취를 해주면 좋은데, 또 많이 먹으면 안 좋다라고 하니까 또 많이 안 먹게 되고요. 또는 많이 먹어라라고 하니까 또 너무 많이 먹게 되고요. 불필요한 영양소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뭐 식단을 먹어라, 또 호날두가 먹었다, 메시가 먹었다라고 하면 너무 그것만 먹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점에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훈련의 연장선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이제 훈련한 것에 대한 보상이 영양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꾸준한 영양 습관을 계속 관리해주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양을 잘 섭취하면요, 선수들이 당연히 건강해지고요. 이 건강함이 선수들의 이제 퍼포먼스나 경기력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저는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면역력 검사라든지 신체 검사를 했을 때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너무 많이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겉에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로 선수들의 면역력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런 것들을 잘 신경 써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도자분들 또한 이 축구 과학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좀 건강함 잘 챙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도자분들도 높은 에너지 그리고 건강한 습관들을 갖게 되면은 더 좋은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영향 스트레스입니다. 만병의 근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너무 결과 위주의 경기, 우리가 페스티벌도 최근에 U20, U12세들은 이제 페스티벌도 많이 하지만 사실 그 결과에 대한 부담이 없지는 않잖아요. 스포츠라는 본질 자체가 승리와 패배를 나누기도 하고요. 근데 결과에 대한 부담을 좀 우리가 스트레스로 컨디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런 뭐 장기에 대한 문제, 뭐 탈모 또는 뭐 식사도 못하게 되고 저녁에 과한 음주를 하게 된다든지, 또는 뭐 자기 컨트롤이 안 될 정도의 이런 감정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는 우리가 성적이 안 좋은 팀일수록 사실 감독 코치님들과 선수들이 엄청 예민해져 있다는 것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 중심의 스트레스를 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이해하자의 수준이 아닌,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또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까?
또는 어떤 게 우리한테 스트레스로 작용이 될까라고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문제점, 우리가 자연과학적인 측면 네 가지, 사회과학적인 측면 네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막 지어낸 이야기는 아닐 거다라고 모두 이해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문제점은 있을 게 아니라 솔루션, 해결책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첫 번째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즉 경계심이라는 건데요. 이 경계심은 우리가 경쟁심에서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과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경쟁을 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쉬고 싶고 편해지고 싶고 또는 여유롭고 싶은데요. 우리는 내 자신을 계속 억압하고 강제성을 띠면서 막 우리가 훈련을 막 이겨내서 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 또 하나의 경쟁심의 문제는 우리 팀원들과 경쟁을 합니다. 내가 주전 선수로 나가기 위해서 내 포지션의 선수, 선후배 등과 계속 경쟁을 하다가 경계심을 만들어내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학교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 안에서 우리 팀원들끼리는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목표를 바라보면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같은 팀 안에서도 협업이 아니라 좀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계심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있고요. 또 나아가서 상대팀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대팀과 경쟁을 하면서 또 하나의 나의 경쟁심이 만들어지고 꼭 승리를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심이라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이 경계심이 지금 우리가 선수 생활 이후에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해서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드려서 꼭 우리는 아는 사람들하고만 만나는 것 같아요. 또는 우리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좀 편향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생각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고요. 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인사를 하거나 또는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깊은 내면에 어떤 경계심, 어떤 경쟁심이 있는가라고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한국형 축구과학, 이런 리더십, 자연과학 또는 사회과학들이 잘 실현되려면 우리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좋아요. 축구 지도자이기 이전에 우리는 한 사람이자 가정의 가장이자 또는 책임져야 할 팀, 선수들의 또는 선생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돌아가야 우리가 축구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즉, 내 자신이 정말 잘 서 있어야만 이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장에서 어느 날은 정말 예민한 날이 있으시죠. 선수들에게 내가 꼭 하지 말아야 할 언어들이나 또 코칭들 또는 아이들을 깎아내리거나 이럴 때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내 상태를 돌아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 되면서 그런 성공의 경험을 계속 하시다 보면 우리가 경계심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심이 무너지면 우리 삶이 편안해지고요. 이런 한국형 축구 과학이나 우리가 데이터나 요즘 말하는 IT, 좀 전문 지식들을 활용하는데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결론, 이제 좀 솔루션에 있어서 사회과학 측면입니다. 세대 간의 가도기를 어떻게 없앴나라고 해서 이제 사회적인 곳에서 이제 뭐 정부나 이런 데에서 좀 어떻게 했을까라고 좀 많이 찾아봤어요, 레퍼런스들을. 그러니까 이제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협회라든지 이런 문체부라든지 이런 교육부에서 이제 스포츠 쪽에 이제 세대 간의 과도기를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든지 새로운 리더십 방향에 있어서 꾸준한 교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축구계에 빨리 도입을 하고 좀 자체적으로도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세대 간의 과도기가 좀 빨리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만 이게 빨리 해결이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덜 갖게 되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세대 간의 과도기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빨리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교육 열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많이 좀 타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협회나 연맹단에서 좀 인증 시스템, 통합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에서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또 하나는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형태들로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이런 금전적인 부분들이 또 다른 쪽으로 채워질 수 있는 환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스마트폰 중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캠페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도 막을 수 없었던 이런 문제들을 좀 우리 축구계만큼 좀 건강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충분히 저는 사회에서 일어났었던 문제점들을 우리 충분히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들을 통해서 스마트폰 중독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스마트폰 중독이 매일 스마트폰을 보고 메신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매일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거기에 몰입되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계속 진짜인 것만 같고 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제적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교육 열풍 등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평등을 만들어야 되거나 또 하나는 다양한 이제 노력하는 지도자분들, 노력하는 축구인들이 더 부를 얻고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의 안정적인 재정적인 확보 등을 좀 시스템으로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들만 고민해서 만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제도적으로도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과학 측면입니다. 네, 뭐 자연과학 측면에서는 오버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협회나 연맹, 우리 그 각 시도 지자체 등에서 우리 선수들 각 연령마다에 맞는 선수들이 학교 학습 이후에 좀 새로운 한국형 주기화라든지 트레이닝 로드 등의 샘플을 좀 많이 배포를 해서 현장에서 좀 통일화되게 운영할 수 있는 AB 시안이 있으면 우리 팀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또는 우리 협회에서 강사분들이나 코치님들이 좀 이런 컨설팅도 할 수 있는 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로 들어서 이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레이닝 로드 또는 전술, 이런 세트피스, 이런 코치들이 각 팀들을 돌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하고 강의들을 하고 하는 것들을 목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이런 보수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짧게 뭐 한두 시간 정도 하고 나서 이게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실행하는 게 상당히 바쁘시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샘플을 배포하고 수행하고 서로 관리해주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을 것 같다. 그걸 통해서 오버트레이닝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면과 영양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가들과 계속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런 자료들을 배포하고 꾸준히 결국에는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IT에 대한 도움 또는 데이터에 대한 도움 등을 좀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는 이제 좀 컨설턴트 등을 이제 각 팀들과 시도 지자체에 좀 배치를 하게 되어서 좀 현장의 문제점들을 듣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주체적인 역할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문체부나 뭐 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에서도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요. 다른 시도 지자체나 이런 종목들에서는 축구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인들은 아직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많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제가 대한체육회나 다른 종목 등에서 경기력 향상위원이나 뭐 이런 이사 활동을 하게 되면서 느끼는 것들은 아직 유소년 인프라도 정말 부족하고요. 코치 인프라, 심지어 트레이너님들도 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대표팀도요. 그래서 우린 축구계에서 지금 좀 모범적이고 선행적인 일들을 우리가 좀 잘 나서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계속 제가 드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좀 뭉뚱그리는 솔루션이지만 상당히 좀 현장에서 좀 날카롭게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결국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각기 그룹들, 커뮤니티들만에서 좀 많은 고민들과 개선의 노력 등을 계속 하면서 결국엔 이 다음 단계가 제도로 변화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노력 없이 조금 우리가 제도만 기대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레퍼런스들, 성공 사례, 실패 사례들을 많이 모아서 계속 이런 것들을 제도화 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순히 축구만 바라볼 수 있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지는 않아요. 축구과학이라고 하지만 축구과학을 핑계로 이 사회 현상들,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같이 하면서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 간에 좀 긍정적인 커뮤니티를, 교육 커뮤니티를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자 라이센스를 마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소수의 그룹들도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연습 경기 하는 그룹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죠. 만나서 뭐 저녁 시간에 늘 식사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시간에 조금 이렇게 회의룸을 요즘에 또 빌릴 수 있거나 또는 어느 팀에 가서 우리가 같이 회의도 하고 이거에 대한 하나의 고민의 논제, 아젠다라고 하는 것들을 꺼내서 이거를 같이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참 그리운 게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 감독님과 친했었던 감독님들이 오셔서 우리 선수들에게 조언도 해주셨고요. 우리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팀이 잘하는 거, 또는 그 감독님이 잘해주셨던 거를 우리한테 늘 와서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런 긍정적인 교육 커뮤니티가 되지 않았나? 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대가 좀 많이 지나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이런 문화가. 그래서 서로 전문적인 부분들 또는 우리 커뮤니티 안에 없으면 또 외부에 언제든지 강의를 요청하거나 또는 도움을 뭐 SNS나 뭐 미디어 등을 통해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해서 필요한 교육들을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면 우리 팀, 우리 지도자분들도 조금 더 단단하게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선수들도 지금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팀들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서로 교우 간의 관계, 선생님과 선수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지도자들 간의 관계에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한 규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양한 그 이런 보수교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 시간 약속부터 열 번째는 어떤 뭐 우리가 지켜야 할 뭐 도의적인 것들까지 이야기를 좀 잘 만들어서 팀만의 이런 커뮤니티, 팀만의 문화 등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규율들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전문가들과 그리고 팀 내의 이해관계자들 또는 선수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그런 규율들을 잘 만들게 되면 팀을 운영하시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교육 커뮤니티들이 활성화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지도자와 선수 그리고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부재한 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 고민 등을 우리 현장에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협회단에서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협회 소통 창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계속 개발이 되어야만 부모님들이 더 발전하고 선수들이 발전하고 지도자분들이 발전을 해야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할 숙제입니다. 뭐 축구인들, 축구계에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있는 관계들에서는 이게 숙제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시점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좀 경각심을 느끼고 우리가 이걸 좀 같이 해결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한국형 축구과학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많이 뽑아봤어요. 선수들의 컨디션의 상관관계, 부상에 대한 순위, 연령별, 트레이닝 로드는 우리가 우승하고 있는 팀들, 지금 K리그에 잘하고 있는 팀들은 어떤 로드를 가져갔었고, 또는 못했던 팀들은 어땠고, 이런 데이터들을 막 뽑아봤더니 정말 너무 재미있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제가 우리 지도자분들에게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 조금 더 원초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조금 더 중요하겠다.
라고 해서 급하게 제가 좀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서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원했던 이야기들은 사실 뭐 스프린트 평균 몇 초죠? 막 이런 이야기들일 것 같긴 하지만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제가 뭐 조금 이따 Q&A 세션도 하겠지만 좀 이 메시지를 마지막에 좀 강력하게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문화입니다. 우리의 문화를 바꾸려면 결국엔 우리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요. 생각을 바꾸려면 이런 습관과 교육들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교육해야 하고 시스템 만들어야 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계속 해결해야 하고 같이 모여야 하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수많은 정책, 좋은 정책들이 나와서 현업에 큰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축구 사회가 되길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력을 우리 지도자분들도 많이 해주시고 뭐 저희 회사나 우리 협회, 연맹, 문체부, 체육회 이런 등에서 상당히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고 사실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모든 협회와 연맹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정리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시위를 해야 하고 싸워야 하고 막 미디어에 터트려야 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너무 단순한 접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요. 어떤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 우린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혀 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한 다들 성공을 기대하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다들 제가 하는 말씀에 잘 따라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제가 스포츠 과학, 이런 축구 과학에 대한 이야기 등을 예전 세션에서도 했었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사례들과 이런 데이터들을 더 많이 이야기 드리고 뭐 또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현장에서 만나 뵙거나 하게 되면은 뭐 재밌는 이야기와 도움 많이 드릴 수 있는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Q&A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좀 Q&A를 좀 받고 싶거든요. 뭐 한 2개 정도 Q&A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타 강사는 다른 게 일타 강사가 아닌 것 같아요. 빨리 끝내고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이런 짧은 시간에 좀 울림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은 강사인 것 같고요.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 아직 뭔가 질문을 타이핑을 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이해해드리면 좋을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름이 다 보이거든요. 356명이 오늘 들어와 주셨고 저랑 선수생활 같이 했던 분들 또 저의 또 은사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체계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일을 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최근에 뭐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들로도 이제 단편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구성이 어떻게 되고 멤버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가까운 현장에서도 많이 들으시면은 이 축구계의 발전에 대해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질문은 개인적으로 받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이 정도 세션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좋은 축구계 함께 만들어 가보시죠. 고맙습니다. 잠시만.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질문 올라왔어요?
음. 네, 그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가 질문을 설명드리고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오늘 인문학적인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문학적인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녹여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대표님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이런 인문학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지에 대한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사실 오늘 뭔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축구과학이다 또는 사회과학이다 자연과학이다. 이걸 사실 제가 객관화되는 되는 수치 이제 백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인문학적인 게 좀 본질적인 사람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인문학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인간, 우리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어떤 관점으로 시작을 하냐면요. 저는 제 자신을 많이 들여다봅니다. 제가 하루 동안 뭐 일을 하고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요즘에 MBTI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리더십에 대한 관점으로 상당히 깊은 면담과 저희 코치님이 또 따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코치님과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중적인, 사회적인 관계나 이런 건 좋지만 대인적인 관계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사실 맞습니다. 저는 1대1로 뭔가 식사를 하거나 저녁을 먹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상당히 저 스스로가 어렵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관점을 제 코치님을 통해서 제가 열려있는 사고로 제가 인간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대인적인 관계를 향상시켜야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발전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드리면 그 인간의 본질적인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잘하는 것, 개선해야 할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그러니까 성장시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제 자신을 제가 직면했을 때 상당히 부끄러웠어요. 여기서 이런 말을 드리죠. 뭐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저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보자 라고 해서 정말 뭐 단순히 인문학적으로 노력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사람 이상기로서의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와 궁지에 몰렸을 때 뭐라고 하죠? 격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즉 성장의 시기를 겪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게 되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저를 이제 실질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축구 지도자를 위해서 책을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는지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또 앞에 제가 노트북을 또 가지고 와서 책은 저는 사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이제 조금 보다가 이해도 하고 다양한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책을 틈틈이 보긴 하는데요. 완독하는 건 사실 어렵지만 제가 정리해 놓은 책 중에 그 리더십 관련된 책인데요. 그 팀워크 책인데 제가 이걸 정리를 안 해놔서 제가 나중에 이거 한번 보고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